코로나19는 왜 생겼을까요? 야생동물이 사는 숲을 함부로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는 온대 기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더 잘 사는 나라에 여름과 겨울 없이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만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하고 생각한 적 혹시 없나요? 하지만 지구촌에는 잘 사는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1년 내내 덥거나 추운 날만 계속되는 나라들도 많고요. 다른 건 몰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건 어쩌면 행운일지도 몰라요. 기후변화는 대부분 지금의 선진국들이 과거의 경제 성장을 위해 사용한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생긴 피해는 대부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받고 있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같이 더운 지역의 사람들이나 시베리아나 극지방 같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해결해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큰 피해를 입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더운 날은 에어컨을 켜고 추운 날은 난방을 해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19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백신도 많이 맞고 소독도 철저히 하고 병에 걸려도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예방하지 못해 쉽게 병에 걸리고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가 더 커지지요. 최근에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나 사스 같은 감염병들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천연두나 홍역, 결핵이나 흑사병 같은 감염병이 있었고 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감염병이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생겼었지만 최근에는 겨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런 대규모 유행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리는 감염병의 60%는 야생동물로부터 와요. 야생동물은 우리가 평소에는 가까이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길까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옮겨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기 위해 야생동물들이 사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통이 발달한 것도 큰 이유가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들이 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기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봐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왔어요. 야생동물들이 평화롭게 살던 숲속에 마음대로 들어가 그들의 집을 함부로 없애고, 인간이 필요한 건물과 도로와 주택을 마구 지었어요. 농장도 만들고 그곳에서 가축도 길렀어요. 갑자기 집을 잃은 야생동물들은 좋든 싫든 사람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들이 사는 곳까지 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가축에게 옮겨지고, 가축에게 옮겨진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살던 자연이 파괴되면 기후변화 또한 점점 빠르게 진행되겠지요. 관광지에서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 역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수입된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집에서 키우던 야생동물을 감당하기 어려워 버리기라도 하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사막여우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모습, 목줄을 한 원숭이, 조그만 상자에 들어있는 큰 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의 작은 취미가 야생동물들에게 큰 불행을 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기후변화도 감염병에 걸리는 중요한 이유가 돼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동물은 사자도, 호랑이도, 악어도, 상어도 아닌 모기예요. 중세시대부터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지금까지 모기로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해요.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댕기열 같은 무서운 감염병을 옮겨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해요. (2000년) 이후에도 모기에 물려 매년 2억에서 3억 명이 병에 걸리고 2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짜증나고 물리면 가려우니까 귀찮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곤충이었어요.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는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살아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온대 지역이 점점 더워져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온대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아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도 늘어나서 위험해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빙하가 녹는 것도 감염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빙하 속에 꽁꽁 얼어있던 수천 년 전의 바이러스가 얼음이 녹으면서 공기 중으로 나와버리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교통 발달도 감염병이 많이 생기고 빨리 퍼지는 이유가 돼요.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한 마을의 감염병이 다른 마을이나 다른 나라로 퍼지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 나라도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서 감염병도 그만큼 빨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겨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감염병은 인간과 동물이 만나는 곳에서 생겨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원 헬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탄소 중립과 건강한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새, 열병에 걸린 돼지. 동물들에게도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까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의 독감이 사람이 기르는 닭이나 오리에게 옮겨져서 발생한다고 해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저병원성도 있지만 걸리면 대부분 죽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어요. 세계 동물보건기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힘쓰고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원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는 야생 돼지들의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감염된 돼지고기를 옮겨오면서 전 세계의 집돼지들에게 퍼지고 말았어요. 걸리기만 하면 거의 다 죽는 무서운 병이라서 우리나라 집돼지들이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국립생태원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힘을 보탰어요.